잠을 못 자면 두통이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며칠 잠을 설치거나 일이 있어서 잠을 못 자면 꼭 머리가 아파집니다. 심한 분들은 하루만 못 자도 바로 두통이 생기죠. 그런데 반면에 잠을 많이 자면 두통이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마음 먹고 날 잡아서 늦잠을 자는데 일어나면 꼭 머리가 아픕니다. 그 두통의 시간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낮에 졸거나 낮잠을 자고 나면 두통이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심한 분은 졸릴 때 바로 머리가 아프죠. 잠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는 낮잠을 자거나 졸거나 많이 잔다고 해서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두통이 오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잠과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통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유발 요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생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발 요인들을 해결하면은 아무리 오래된 두통도 나을 수 있습니다. 두통의 유발 요인은 특정한 어떤 질병들도 있지만은 지극히 평범한 요인들도 많습니다. 날씨나 음식, 스트레스나 피로 같은 것들이죠. 수면의 문제도 두통을 일으키는 그런 많은 유발 요인들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럼 잠은 두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두통을 일으키는 아주 일상적인 유발 요인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보시죠. 자, 두통을 일으키는 가장 큰 유발 요인은 예상대로 역시나 스트레스입니다. 수면 문제는 저기 5번째쯤 있죠. 그런데 쭉 살펴보면은 11번째에 또 있습니다. 앞에 거는 수면 장애죠.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자주 깨거나 잠을 자도 영 잔 것 같지 않은 피곤한 상황입니다. 뒤에 거는 수면 부족이죠. 잠자는 시간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이 둘을 합치면 어떻습니까? 1등인 스트레스랑 거의 같은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잠에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수면 장애나 수면 부족이 두통을 일으키는 가장 큰 유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잠의 문제에 관해서는 불면증이 아주 심한 분이 아니면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게 되죠. 하지만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 장애 중에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죠. 자다가 이렇게 숨이 멈추게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연구 보고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절반 정도에서 두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면 많은 경우에 두통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불면증 환자분들을 오래 추적한 보고서를 보면 원래 두통이 없던 분이 11년쯤 지나니까 두통이 생기는 분이 많아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 장애가 있는 분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꼭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유발 요인이 적고 수면 장애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것이 확실하다면 수면 장애를 치료하면 두통도 호전되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잠이 부족한 수면 부족의 문제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부족한 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두통 유병률은 38%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10명 중에 4명에 해당합니다. 적지 않은 비율이죠. 그런데 그 이유도 사실은 상당 부분이 수면 부족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수면과 두통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을 취합해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일 때 두통의 발생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딱 그 정도입니다. 평균이 그 정도니까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수면 시간이 6시간보다 훨씬 적다는 의미입니다. 40% 가까운 두통 유병률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두통이 있다고 얘기를 잘 안 하죠. 하지만 가끔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두통이 있거나 한 달에 2-3번 정도 있더라도 두통이 심하거나 며칠씩 가면은 학업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정말 치료가 필요한데 그 학생들조차도 그냥 말없이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수면 장애는 치료해서 잘 자게 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런데 수면 부족은 절대적으로 잠이 부족해서 두통이 오는 거니까 매일매일 잠자는 시간을 늘리지 않는다면은 뾰족한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잠자는 시간을 늘리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다고 누구나 두통이 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분들처럼 몸을 바꿔주면은 잠이 부족해도 두통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잠이 부족하면 두통이 생기는 이유는 아직 그 메커니즘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수면을 조절하는 과정이랑 두통을 만들고 또 없애는 그 조절 과정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까지는 연구되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이나 세로토닌, 아데노신 같은 성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면 조절에 관계되는 물질들입니다. 수면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이 물질들의 또 다른 작용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거나 광과민성 또는 통각 억제나 통각을 전달하는 기전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뇌 속의 노시셉터가 자극되면 두통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아마 연구가 더 진척되면 CGRP 연구로 개발된 엠겔러틴의 아조빅, 아킵타처럼 어떤 신약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수면 장애가 있거나 수면 부족이 있어도 두통이 생기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수면 문제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분들과 생기지 않는 분들 간에 뇌 속의 분명한 차이가 어떤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계속 연구 중이죠. 하지만 뇌 속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보면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할 수 있죠. 비가 많이 온다고 늘 홍수가 나진 않죠. 홍수가 날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나는 겁니다. 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 부족 때문에 두통이 생기느냐 혹은 생기지 않느냐는 언제든지 두통이 생길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느냐 아니냐라는 차이와 같습니다. 두통은 유발 요인 때문에 생기고 그 유발 요인들이 일정 정도 이상 쌓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두통을 만드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 이외의 다른 유발 요인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또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 하는 두통의 환경을 살펴보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이 상당히 비중이 큰 두통의 유발 요인이긴 하지만 수면 부족 그 하나만 가지고는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지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수면 부족 때문에 두통이 자주 생긴다는 분들을 2시간 정도 아주 세밀하게 진료해보면 다른 유발 요인들을 꽤나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진료에서 찾아낸 다른 유발 요인들을 해결하는 치료를 하게 되면 잠이 부족해도 두통이 잘 오지 않게 됩니다. 치료 이외에도 수면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말 이틀이라도 부족한 잠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던데요 라고 하시거나 또는 에이 이틀 더 잔다고 해결이 되나요 라고 반문하십니다. 저는 매일매일 두통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두통이 40년 넘었으니까요. 제가 하는 모든 행위들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변화들까지 매일 그리고 매 순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심했던 두통은 10수년 전에 벌써 치료를 끝냈지만 그 이후로도 일부러 두통을 만들고 또 없애고 하면서 25년째 아직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잔 시간, 뭘 먹었는지, 언제 잤는지, 똥 누고, 오줌 누고, 방구 끼고, 재채기하고, 하품하고, 두통으로 머리가 빠개지는 그 순간까지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꽤나 성가신 일이지만은 자신의 두통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만성두통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하튼 그 기록들 중에서 1년 평균 수면 시간이 비슷한 두 해를 골라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통이 1년에 81일 있었던 해랑 16일 있었던 해의 평균 수면 시간 차이는 불과 13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6시간 미만으로 잔 날의 수도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8시간 이상 잔 날의 차이는 2배 정도죠. 이걸 환산해 보면은 두통이 적었던 해에는 최소한 4일에 하루 정도는 8시간 이상 잔 셈이고 두통이 많았던 해에는 8시간 이상 푹 잔 날이 8일에 한 번 정도죠. 그 차이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 이틀이라도 8시간 이상 푹 주무십시오. 그러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주말에 자도 안 되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정말 잘 주무시는지 수면의 질을 다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조절할 필요도 있습니다. 수면 리듬이 갑자기 바뀌는 것도 두통에 영향을 주니까요. 대개는 잠에 드는 시간을 당기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에 마음먹고 늦잠을 자면은 꼭 두통이 생기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늦잠 두통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일어나면서부터 두통이 있거나 한두 시간 지나서부터 두통이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예민한 분은 새벽에 잠깐 정신이 들었을 때 이미 두통이 있다라는 걸 직감하게 되죠. 늦잠 두통은 대개는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나면은 서서히 사라지는 게 보통입니다. 대부분 서너 시간 정도 가는데 의외로 하루 이상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잠 두통을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주말에도 잠을 더 자는 걸 포기하게 되죠. 그런 분들은 꼭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하면은 늦잠을 자도 두통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낮에 졸거나 낮잠을 자면 두통이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꼭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초저녁이면 꼬박꼬박 조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게 되는데 문제는 새벽에 깨게 되죠. 그래서 다시 잠을 청해보는데 통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또 두통이 두둥 하고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초저녁에 안 자려고 버티게 되는데 버티면 또 두통이 슬슬 올라오게 됩니다. 사실 중증 불면증 환자분들은 낮에도 졸리지 않습니다. 낮에 졸리면 그 불면증은 치료가 어렵지 않습니다. 불면증이 심하지 않으면 잠이 부족할 경우에 낮에 졸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도 두통이 생기면 안 되죠. 졸거나 낮잠 또는 늦잠을 자서 두통이 생기는 분들은 우리 몸의 피로 회복 시스템, 그러니까 수면 조절 시스템이 많이 망가져 있으신 분들입니다. 시스템을 원활하게 바꾸면 두통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늦잠 두통이나 졸음 두통 또는 낮잠 두통은 평소에 잠을 잘 자면은 사실 잘 생기지 않습니다. 잘 자는데도 두통이 생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면의 질이 좋지 않거나 또는 소모성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만성 피로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꼭 진료하고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잠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중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자주 깨거나 자도 피곤하다라고 하시면은 수면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수면 클리닉에서 하는 양압기 치료나 코골이 치료 또는 불면증 치료를 받으셔도 되고 침 치료나 한의 약물 치료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다른 문제는 적고 수면 문제가 가장 큰 분들은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은 당장 며칠 안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열흘 정도면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수면 부족인 분들은 주말이라도 잠을 푹 주무십시오. 그것도 도무지 어렵고 늦잠 두통, 졸음 두통, 낮잠 두통이 있으시면은 꼭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 때문에 생기는 두통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